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무엇이든 악착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요리 기술을 많이 익혔어요. 서러움도 많았고 비굴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할 거라는 열망으로 버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모든 깔끔한 성격을 가진 저에게 딱이었죠. 때가 좋았는지 처음 연 가게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나이는 어린데 손맛이 좋다, 아주 야무지다, 아주 깔끔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하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이모님들과 함께 일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다행인지 이모님들도 제 편이 되어주셨죠. 요즘에서야 셰프니 요리 경연대회고 하지만 전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제가 느끼고 깨달으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이 집은 진짜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맛있단 말이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침마다 신선하게 다 재료 손질해서 그날그날 직접 만드니까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음식 솜씨가 훌륭한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은 저는 남들보다 빨리 음식점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 소문이 나서 전국에 체인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참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만난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의 딸아이 한 명을 낳았어요. 부모님은 저까지 가난한데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말리셨지만 항상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죠. 어려서부터 힘들게 이 자리까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올 수 있었고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뒤따랐던 순간들이었는데 내 가정을 꾸리고부터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니 그 얼마나 행복하던지.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흙수저였기에 어린 나이부터 택시를 몰며 생활비를 벌어내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단골 손님으로 그러다 그의 자상한 모습에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가게가 한참 잘 되고 있던 터라 남편은 택시 일을 그만두고 결혼 후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던 나날이었죠. 가게 이모님들은 장난으로 서방 너무 믿지 마라. 네가 다 챙겨야 한다고 했지만 웃어 넘겼고요. 마무리는 내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좀 들어가서 쉬어. 힘들 텐데.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여보. 가게는 나한테 맡겨. 에이, 그래도 혼자 마무리하기 힘들 텐데 같이 하자.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가 주방 마무리는 좀 도와주다 갈게.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당신 이 가녀린 몸으로. 아이고, 신랑 있으니까 이건 좋네. 누가 날 아껴주나 했더니 당신이 내 몸을 제일 아껴주네.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남편은 자기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며 가장으로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더없이 기쁜 나날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믿고 맡겼어요. 남도 못 믿는데 남편이라도 믿어야지 누굴 믿고 사나 하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가끔은 일하는 게 저희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와 오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이모님들은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이랍시고 겉멋이 너무 들었다고 해서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저기 카운터 앉아갖고 돈만 샌다? 하라는 건 안 하고. 에이, 이모가 좀 봐줘. 아직 낯설어서 그렇지 뭐. 그리고 이런 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모든 걸 잘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래도 본인이 좀 발로 뛰고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세냐? 내가 너 딸 같아서 말하는 거야. 신랑 단속 잘해. 이모님이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내 눈엔 신랑이 최고였어요. 절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몸이 힘든 만큼 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 그래서 그를 믿었죠.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도 가게는 잘 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가게는 더 번창하였어요. 덕분에 가게 외적으로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죠. 사업에 감각이 있던 저로서는 부동산 투자 또한 거의 대부분 성공했었거든요. 결혼한 지 16년을 한결같이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살자,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여 휴가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등을 찍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은 그 휴가 이후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니, 무슨 휴가를 갔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갔으면 연락을 해야지. 아빠, 얼마 만에 휴가야. 하루 종일 가게에서 주말 할 거 없이 자그마치 16년이야. 내가 네 아빠 가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즐기라고 했어. 우리 딸은 엄마랑 놀면 되잖아. 그치? 아빠 벌써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연락은 그래도 해줄 수 있잖아. 엄마는 가만 보면 아빠를 너무 믿는 것 같아. 부부가 다 그런가? 그럼 믿고 살아야지. 자기 남편 못 믿으면 어느 누굴 믿고 살아? 엄마는 아빠 그리고 너 딱 둘밖에 안 믿어. 딸아이 말이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갔거든요. 시차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노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태국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들뜬 마음이 보였죠. 하지만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오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워낙 따지는 성격도 아니고 무조건 믿자는 주의여서 넘어갔던 것도 있고요. 잘 있었어? 가게는 괜찮았고? 그래도 나 없으니까 힘들었지? 당신 혼자 하기도 벅차잖아. 이젠 너무 규모가 커져서. 아니야. 그래도 늘 혼자 하던 건데 옆에 정자 언니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만 잘 놀았으면 나야 됐네요. 그렇게 좋았어? 아주 싱글벙글이네.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대수 씨랑 태영 씨도 다 같이 간 거야? 자기 고등학교 동창끼리 간 거잖아. 그럼 대수랑 태영이도 같이 갔지. 그래도 정자 누님이 나만 하겠어. 아, 맞다. 내가 이번에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이젠 주말에 좀 쉴까 해. 아무래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겠더라고. 자기도 쉬면서 해. 몸 골아. 아, 그럴래? 그래.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해. 쉬면서 하은이도 좀 챙겨주고. 하은이가 얼마나 아빠 연락 안 된다고 하던지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하은이 좀 신경 써주고 하면 좋겠다. 자기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해. 남편은 본격적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고 싶었지만 저까지 쉬게 되면 오로지 가게들을 남들에게 맡겨야 했기에 성격상 그러지 못했죠. 남편은 태국을 다녀와서 안 하던 골프도 끊기 시작하고 마사지도 끊고 점점 밝아졌어요. 그런 활력 있는 남편 모습이 보기는 좋았지만 한시도 집에 있지 않는 남편 덕에 얼굴 볼 새 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안식년을 주는 느낌으로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탓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뛰어나간 적도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식당 이모님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사장님아, 남편 단속해야겠더라. 요새 허구한 날 핸드폰 문자만 본대. 뭐가 그렇게 낄낄거릴 게 많은지?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그날 오후에 들어왔잖아. 우리끼리 홀 보고 계산하느라 힘들었어. 이거 우리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슬슬 뒤 좀 밟아봐, 어?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에이, 이모. 아니야. 이모 너무 드라마만 본 거 아니야? 하은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1년 정도 안식년 주는 느낌으로 살라고 했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본인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모들도 그러려니 해.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무슨 일이 난 거야? 우리 사장님 일이 순진해서 어쩌노? 그리고 힘들면 사장님이 더 힘들지. 자기가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없이 장가 자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안 그러나? 어쨌든 잘 살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식당 이모들의 귀뜸이 의심의 불씨가 피었어요. 그렇게 보니 모든 게 이상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왜 정말 연락 한번 못했을까부터 주말마다 라운딩을 나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것까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평일 오후 남편의 동창 친구가 가게를 방문하고 벌어졌습니다. 이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먹으러 온다 하면서 지금 오네요. 저 쌈밥 정식 하나 주세요. 간단히 밥 먹고 가야 해서. 어머, 오랜만이에요, 대수씨. 태국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래도 하나도 안 타셨네요? 네? 태국이요? 아휴, 요새 눈꽃 뜰 새 없어서 여행은 무슨? 주말에도 일 나가요. 아, 맞다. 철수는 어디 갔나 봐요? 아, 그러세요? 아,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네, 철수 씨 오늘 골프 레슨이 있어서 가게 비웠어요.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넷이 봐요. 태국을 다녀온 적 없다는 남편 친구의 말에 모든 것이 확실시 되었죠.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우리 딸과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남편 한 번쯤은 눈 감아줄까라는 마음에서 갈등이 되더군요.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아니, 바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라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거란 남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번져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안 하는 저를 보며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간다고 하고 외박도 일삼았고요.
점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부부싸움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컸어요. 자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그렇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일만 했잖아.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너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갈래? 너도 좀 즐겨. 그럼 가게 일은 누가 하고? 나도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은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즐겨야지. 자기 보고 나처럼 살라는 말은 안 해. 그래도 외박이 말이 돼? 남자가 술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너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냐? 그나마 고분고분해서 참고 살만 했는데 참. 무슨 뜻이야? 지금은 그럼 살기 싫다는 거야? 말해봐. 자기 솔직히 바람 피우지? 누구야? 누구냐고. 나 엄청 참았어. 알아? 뭐? 바람? 너 지금 나 뒷조사했어? 와,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뭐 좀 나왔어? 참나. 그래, 바람 났다. 어쩔래? 뭐가 그리 당당해? 나랑 하은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바람이 펴지든? 당신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어?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 맨날 일에 박혀서 살다가 처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 너랑은 달라. 그놈의 톤돈돈 하는 너랑은.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요식한 사람이 제가 돈돈거리는 사람이라뇨.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나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그저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물을게. 그래, 당신 열심히 살았던 거 알아. 그래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정리해. 그러면 눈 감아 줄게. 하지만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기다려줘. 정리할게. 나도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정리할게. 어떻게 관계를 무자르듯 정리하냐?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게 뭐가 자랑이라고 대단한 로맨스 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요? 전 단칼에 그 말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다그쳤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장난해? 무슨 대단한 사랑이니? 못 기다려. 바로 정리해. 마지막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다고 했어. 하은이 봐서 참는 거야. 남편은 겨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같았거든요. 온 세상인 내 남편이 그동안 나와 살았던 세월이 숨막히는 세월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난 남편에게 뭐였는지 이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가게 식구들 그리고 내 딸 하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전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제발 바로 돌아오라는 마음에서요.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듯 싶었죠. 억지로 그래 한 차례 지나가는 고비일 것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이번 주말에 거기 새로 생긴 카페에 가고 싶은데 다들 시간 돼요? 우리 셋이 어디 나간 지도 오래됐잖아. 엄마는 괜찮은데. 여보, 그때 골프 약속 있어요? 없으면
우리 셋이 오랜만에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엄마 오전 출근만 하고 일찍 올 거거든. 아빠 안 되면 우리 둘이 가고 아빠 괜찮으면 셋이 가면 좋겠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괜찮아. 그럼 그날 우리 하은이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었던 곳 가면 되겠다. 그럼 하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남편은 그렇게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 아빠처럼 돌아온 듯 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역시나 주말이 되자 남편은 사정이 생겼다며 손살같이 나가버렸죠. 이제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 알아서 정말 허탈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빠 뭐야? 같이 가기로 했으면서 어이없어. 그럼 엄마랑 둘이 가야지 뭐. 아빠랑 가서 셋이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게. 오늘은 우리 둘이 놀아야겠다. 하은아,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오늘은 하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아싸. 아빠랑 나온 거보다 차라리 오늘 엄마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좋다. 주말마다 일찍 오면 안 돼? 엄마가 맨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사주지? 하은이 안 입고 안 살 수 있어? 아, 뭐야. 그럼 안 돼.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내 데이트 신청도 받아주세요. 아셨죠? 엄마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딸아이의 철없는 소리마저 그날은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게 얼마나 다 미안하던지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늘 가서 정리를 했다며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하은이한테도 이럴 거야 정말? 아직도 정리 못했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내가 나가서 정리해줘? 아이, 정리했어. 오늘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다시 돌아가자, 우리. 내가 미안해. 이젠 당신 속상하게 안 할게. 남편의 미안하단 말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이란 전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지 전보다도 더 가게에 집중했고 이모님들 또한 그런 저에게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전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 일했죠.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계속되는 배 통증에 병원을 가보았어요. 단순 위염이나 장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당혹스러웠죠. 아이고, 임미령 씨? 왜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일 하시죠? 아유,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보호자가 왔으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혹시 뭐 심각한가요? 웬만한 거에 충격 잘 안 받아요. 말씀해 주세요. 위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증상 없으셨나요? 이쯤 되면 통증이 꽤 심각했을 텐데. 연명 치료밖엔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시한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괜찮았어요. 요 근래 좀 통증 있는 거 말고는, 제가 그럼 위암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그렇다는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치료를 해도 조금의 연장선의 치료일 뿐 의미가 없다는 말. 하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공만을 바라온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는 죄책감. 우리 딸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다니요. 병원에선 당장 치료를 할 거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어요. 저보단 제 딸아이가 걱정이 가장 많이 되었죠. 그리고 전 그날 가게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딸에게 못해준 생각만 나는지.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자 남편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집 불을 켜며 말하더군요. 아니, 가게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울었어? 왜 그래? 오늘 병원 다녀온다더니? 여보, 나 어떡해? 나 3개월 남았대. 시험부래. 이게 말이 돼? 왜 나야? 하필이면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남편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너무 나왔어요. 남편도 저의 눈물에 당황했는지 절 토닥여 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시한부라니? 확실한 거야? 오늘 병원 가서 들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 어떡해? 아니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나 진짜 이대로 하은이 두고 절대 못 가. 아직 졸업도 안 한 애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일만 하고 애 어렸을 때 신경도 제대로 못 써줬는데 나 어떡해.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남편은 울고 있는 절 지그시 바라보다 소름 돋게 한마디 하더군요. 전 그 눈빛 말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10여 년을 알고 지낸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하은이는 걱정 마. 내 딸인데 내가 잘 케어할게. 그나저나, 그럼 당신 재산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슬슬 나한테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재산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자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오나 했죠. 사람이 최악일 때 내 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는 말이 확실해졌고요. 남편은 제 편인 척하는 남의 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와? 너 미쳤니? 내가 죽는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구나. 그동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3개월만 참지 그랬니? 그래도 가는 길 편안하게 눈 감게 해주지. 빨리 가라고 아주 재촉을 하는구나. 네가 남길 재산만 50억이 넘어.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분명 처가 식구들 다 탐낼 건데 그 전에 네가 정리하는 게 맞지. 어차피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건데 그 돈이 내 돈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다 하은이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위선 떨지 마. 넌 그래봤자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수가 있어?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니?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들어오지 않길래 창밖을 보니 웬 여자와 손뼉을 짝짝짝 치면서 웃고 있더군요. 상간녀였어요. 정리를 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자 상간녀에게 금세 전화를 해 집 앞에서 만났고요. 전 허탈했습니다.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 하은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야 했죠.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한참을 상간녀와 놀다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남편은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딸이 혼자 남아 상처받느니 3개월만 참자 생각했어요. 하은이한텐 내가 얘기할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하은이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당신 마음 이제 완전히 알았어. 그동안 나 그냥 당신 성공의 발판이었구나.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었지, 애초부터? 그냥 돈 없으면 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알았어? 너 마지막 가는 길 그래도 편히 보내줄게. 그래, 하은이한텐 네가 말해. 그리고 잘 생각해. 너 죽으면 처가 식구들이 득달같이 돈 달라고 달려들 텐데 하은이 내가 키울 거니까 재산 분할 잘 생각해야 해. 알겠어?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야.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저런 발언을 뻔뻔하게 하다니요. 그렇게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 마음을 안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할 내용 같았거든요. 두 번째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어요. 전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었다 살았다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느낌이었죠. 네, 어제 진료받던 의사입니다. 임미룡 씨 맞으시죠? 아유, 죄송해요. 자트가 뒤바뀌었네요. 오진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희가 원래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아유, 어쩌다가. 정말 죄송해요.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오시죠. 네? 사실인가요? 일단 바로 갈게요. 오진이면 어제가 잘못된 진단이었다는 거죠? 금방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전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결론은 차트가 바뀌었고 저는 경미한 위험이었죠. 그때만큼은 의사가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이 느낌은 정말 모를 거예요. 하루 만에 죽다 살아난 느낌.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는지 전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저에게 발톱을 드러낸 남편에게 응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병원을 나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었어요. 하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법은 참, 그래도 전 진행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단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저에게 따지더군요. 아직 제가 멀쩡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었죠. 오히려 저에겐 좋은 기회였어요. 남편을 엿먹일 기회. 이제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탈탈 털렸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걸러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이혼? 참나. 너 지금 재산 나한테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봤자 하은이는 내가 키운다니까. 너 잘 생각해.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하은이 내가 키워. 하은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나랑 결혼할 때 집불 해갖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나가. 나머진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네 그 악랄한 두 얼굴 잘 봤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 네 잘난 상간녀한테. 알겠니?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은이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 이 더러운 놈아. 하루아침에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고서야? 이게 단단히 미쳤네. 나 하은이 아빠야. 알겠어? 네가 이럴 때가 아닐 텐데. 남편은 하루 사이 제가 바뀐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나오더군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던지. 그런 남편을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10여 년을 살아왔는지 정말 땅을 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악마의 두 얼굴을 하고 제가 죽기만 바라는 치졸한 남자였으니까요. 소름이 돋았죠. 너 이렇게 한다 이거지? 하은이한테 엄마가 아파서 좀 미쳤다고 해볼까? 참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 뭐? 죽을 때?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암 아니래. 그니까 시한부 아니라고. 알겠어? 오진이래.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내 명 재촉했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됐어, 네 마음. 아마 이러려고 나한테 그런 시련도 있었던 거겠지? 뭐? 오진이라고? 그런 경우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도라니 이제? 참나,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보고 널 내다 버리라는 계시지, 안 그러니?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은 없어. 끔찍하다.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줘, 그럼. 내가 그동안 여기서 머슴살이 한 게 얼만데, 안 그래? 이 정도는 받을만 하잖아,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지?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은이가 이런 모습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남편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그 후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상간녀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다고 빌고 빌었어요. 하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제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기에 끝을 냈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도 남편이 제 재산에 기여한 바가 많이 없기에 적당한 선에서 끝냈죠.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아빠와 이제 절연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에겐 나쁜 사람이었지만 딸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바람 피운 아빠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 싱글맘이 되었어요. 인생을 하루 만에 살았다 죽었다 하니 정말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던 세상,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오히려 고마운 계기가 되었어요. 식당 이모님들은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 남편은 가게에서 엄청 진상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저의 휴식을 많이 가지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쓰고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 아마도 그때 얻은 교훈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돈만 벌고 살았겠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 그리고 제 건강 살피고 즐기며 살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인연이란 참 진기한 법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어안이 벙벙하답니다. 어린 나이에 친오빠와 저 둘만 남겨두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저와 친오빠는 나이 차이가 10살이 났기 때문에 거의 오빠가 절 키우다시피 했죠.
부모님이 절 늦둥이로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전 부모님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빠와 할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남은 건 저와 오빠였죠.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오빠가 얼마나 저에게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저희는 보육원에 들어갔었는데 보육원에서 오빠를 좋게 본 후원자님이 저를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오빠를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전 혼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 영국 가서 조금만 공부하다 올게. 우리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 연희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싫어. 엄마, 아빠도 없는데 오빠마저 없으면 이제 어떡하라고. 나 혼자 여기 어떻게 있어. 싫단 말이야. 내가 영국을 가야 너랑 나랑 둘 다 공부할 수 있어, 연희야. 좋은 대학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오빠가 없는 건 싫단 말이야. 여기서 나 혼자 어떻게 있어, 안 그래? 가지마, 오빠, 어? 금방이야. 너 할 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빠 금방 올 거야. 오빠는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빠도 영국을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것이 최선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누가 저희 남매에게 후원을 해주겠나요? 총명한 오빠를 입양하고 싶어서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 부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보육원 원장님도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이 입양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했고요. 전 나이가 어렸지만 오빠의 발목을 잡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영국을 가는 것을 말릴 수 없었죠. 오빠 덕분에 저까지 한국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 아무도 없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오빠가 있어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빠와는 계속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나에겐 오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희야,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지? 오빠도 한국 가서 너 보고 싶은데 진짜 너무 바쁘고 할 게 산더미네. 미안해. 아니야, 오빠. 지금 오빠는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난 언제나 가보려나. 빨리 오빠 보고 싶긴 하다. 오빠 사는 것도 궁금하고. 당연하지. 내가 여기서 좀만 자리 더 잡으면 비행기표 보내줄게. 바로 와야 해. 알겠지?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하자. 오빠는 성인이 되어서 영국에 있는 최고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원래도 똑똑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금방 적응을 잘했고요. 전 외로웠지만 간간히 하는 전화통화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철저히 혼자인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준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작은 샌드위치 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가게의 단골이었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선 당연히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저와 남편을 말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대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시부모님 측에서도 결혼식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때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어차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결혼식 해서 뭐하니? 신부 측 혼주
텅텅 빈 것도 얼마나 망신인 줄 아니? 그냥 조용히 웨딩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만 해라. 요새는 스몰 웨딩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라도 많이 한다는데 네 오빠도 영국에 있다며. 아, 네. 그래도 결혼식이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한번 성진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도 결혼식은 하고 싶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해서야. 어디 망신스러워서 나온 참. 안 그럼 다 때려치워. 내가 얼마나 지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식장에서 수군거리는 꼴을 봐야겠니? 너 정말 이기적이다. 본데 없이 자라서 지만 하나?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할 거면 모든 걸 때려치우라고 하셨어요. 전 그때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저희 오빠처럼 자상하고 푸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간단히 웨딩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친오빠는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것이 오빠의 잘못인 줄 알고 자책도 하였죠. 타국에서도 절 걱정하는 오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정식 부부가 되었지요. 남편이랑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친오빠처럼 성향도 비슷했고 어렸을 적 저를 챙겨주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만큼 잘해주었어요. 간간히 영국에 있는 오빠와 연락을 할 때면 오빠도 저의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어른들과 같이 있을 땐 저는 늘 구박대기였답니다. 시부모님은 영국에 있는 오빠에게도 불만이 많아 보였으니까요. 제 욕을 해도 괜찮지만 저희 오빠 욕까지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 사람 건드는 건 못 참을 일이니까요. 어쩌다 우리가 전에 고아를 집에 들였는지 나온 참. 너네는 형 보면서 꼭 번데 있는 집이랑 결혼해야 한다. 알겠니? 네, 당연하죠. 저희는 엄마 아빠 실망 안 시켜드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도 참. 당연하지. 난 진짜 이렇게 키우는 결혼 다신 안 시키고 싶다. 알겠어? 엄마 손이야. 너네만은 장가 잘 가는 거. 아니 쟤네 오빠는 영국으로 좋은 집에 입양 갔다더만 쟤는 왜 못 간 거야? 둘이 남매인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니? 얼마나 애가 어려서부터 하자가 있으면 입양 하나도 못 가? 요새는 입양 잘만 가던데. 내가 진짜 철전지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줄이야. 지금 저희 오빠 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어보시거나 하는 말이세요? 아유 깜짝이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아주 살쾡이처럼 남의 얘기들을 잘도 엿듣는구나. 이러니까 네가 무섭다는 거야. 뒤에서 그렇게 뒷말하시고도 뻔뻔하게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고아가 죄도 아니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틈만 나면 제 얘기를 안주삼아 하였고 그런 저는 늘 쓸쓸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게 제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서름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서름은 괜찮다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 가게가 바빠지기 시작해 나가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차라리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눈치도 안 보고 좋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을 영국에 있는 친오빠가 제일 좋아했어요. 조카가 태어날 때는 꼭 옆에 있어 주겠다고 했고요.
미안해, 연희야. 너 아이 낳을 때 꼭 시간 맞춰서 들어갈게. 그럼 우리 몇 년 만이야, 안 그래? 삼촌이 조카 태어나는 건 봐야지. 너무 보고 싶어, 오빠. 그래도 요즘 성진 씨 하는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나도 정신 없는 거 있지? 한국 나오면 내가 커피도 내려줄게. 그러게. 김서방 얼굴도 실제로 봐야 하는데. 미안해. 너랑 같이 영국에 왔으면 지금쯤 떨어져 있을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오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거기서 자리 잡은 모습 보면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봐도 대견하다고 할 것 같아. 그러게. 진짜 그립다. 어쨌든 임신 축하하고 아기 낳을 때 꼭 시간 맞춰서 나갈게. 연희야, 또 통화하자. 그렇게 또다시 오빠와 짧은 통화를 마쳤죠. 오빠를 언제 만나나 그날만을 기다리며 뱃속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였죠. 저와 다르게 두 동서들은 학벌도 평범하고 집안도 준수한 평범한 미모의 재원이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못 올렸던 거와는 달리 번쩍번쩍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죠. 내심 부럽다고 해야 하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미안해. 결혼식 하고 싶지? 태어나서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진짜 미안하다. 아니야. 자기가 뭐가 미안해. 다 알고도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그래도 동서들 저렇게 결혼하는 거 보니까 부럽긴 하다. 꼭 리마인드 웨딩이라도 올리자. 엄마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실 거야. 면목 없다. 정말 미안해. 나 만나서 네가 괜히. 다 알고 한 건데 뭐 괜찮아. 언젠간 우리도 저렇게 예쁜 드레스랑 턱시도 입을 일도 있겠지 뭐. 그때는 오빠도 한국에 불러서 오빠 보고 혼주석 앉아달라고 하면 돼. 조금 미루는 것뿐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꾸 미안해하면 나 화낸다.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하지만 동서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여자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며느리를 드린 것 같다며 좋아하셨고요. 오히려 시동생들이 결혼을 하고 비교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전 더 고단해졌죠. 남편은 늘 가게 일로 바빴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는 제가 다 챙겨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부딪히기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꼬투리 잡고 싫어하셨습니다. 익숙했지만 동서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죠. 예. 넌 본데 없이 그렇게 천을 붙이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네 동서들 하는 거 봐라. 시집 온 지 몇 년 된 애가 어떻게 천 하나를 제대로 못 붙여?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다, 어? 아이고, 진짜. 내가 창피해서 원. 어머니, 고정하세요. 형님도 잘하시겠죠 뭐. 안 그래요, 형님? 아무래도 전 어려서 엄마랑 도란도란 같이 맨날 붙였거든요. 어머, 저던데. 형님은 이런 거 그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거네요? 와, 그래도 되게 살기는 편했겠다. 그죠? 이게 뭐라고?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 어머님, 살림 잘한다고 누가 상을 주나요? 전 그냥 이 내조나 잘할래요.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꼬박꼬박 하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싫어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히려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자 본인들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뱃속에 나와서 어쩜 이리 남편이랑은 다를까 생각하며 속으로 욕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서들과 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임신 중기인 저는 배가 당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용기 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하도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더니 배가 너무 당기는 것 같은데 좀 소파에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배가 점점 불러와서. 얼씨구, 애 너만 가졌냐? 난 줄줄이 애 베고도 이 큰 집 살림 나 혼자 다 했다. 넌 혼자도 아니고 나랑 네 동서들이랑 같이 하는데도 꾀를 부려? 전부치기 힘들면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설거지나 해라. 그릇 정리 좀 해놓고 나약한 소리 마라. 알겠니? 어머님은 임신한 제게 조금의 쉼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다른 동서들에겐 어찌나 살갑던지 오히려 어머님이 구박하실 때보다 차별하실 때가 더 굴욕적이고 속상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으니까요. 부모님 없는 거 말고는 학력도 스펙도 다 내가 훨씬 나은데 단지 고아란 이유로 저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너무 슬퍼하면 뱃속 아기도 슬퍼할까봐 꾹꾹 참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언젠간 어머님도 정말 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죠. 둘째는 몸이 안 좋아 보인다. 좀 들어가서 쉬어. 내 방에 전기장판 틀고 느듯이 몸 좀 찢어라. 아침부터 힘들었지? 아, 좀 그렇네요. 그럼 저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일게요, 어머님. 제가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다시 도와드릴게요. 그럼. 부담 갖지 말고 얼른 쉬어. 귀한 딸내미 괜히 시집 보내서 힘들다고 친정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실라. 어머니, 전 배도 불러오는데 저한테는 설거지하라고 하셔놓고 너무하세요. 제가 남의 애 가진 것도 아니고. 아이고, 넌 딱 봐도 깨졌냐, 안 그래? 고아원에서 눈치 보는 것만 배웠냐? 은근슬쩍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하는 거 누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저보고 깨부린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일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진 씨랑 결혼하고 그래도 시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 생겨서 좋아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정말. 어머님 딸이라도 이러실 건가요? 어머, 형님, 그만하세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쓰러지시겠어요. 어쩜 그렇게 바락바락 대드실 수 있어요? 저 놀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어머님이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놀라시겠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만하세요, 형님. 뭐? 동서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이건 나랑 어머님 문제야, 알겠어? 어디라고 나서? 얘네들이 틀린 말 했냐? 고향 것 같으리냐라고?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바락바락 우기더니 이제 시애미를 맘먹지 아주? 넌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정신 차리게끔 혼이 나야 번쩍 차리지 안 그러냐? 말 대꾸 하지 마라. 두 번 다시는. 동서들은 철저히 어머님 편을 들며 저를 무시하였죠. 어머님은 그런 동서들을 등에 업고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구박이 점점 심해지고 제 머리까지 쥐어박는 사태도 있었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태어나서 고아원에서도 안 맞아본 머리를 시어머니에게 맞는 날이 오다니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죠. 어머, 저 지금 머리 때리신 거예요? 어머니? 기가 막혀. 하다 이제 폭력까지 쓰시는 거죠? 저 못 참아요, 정말. 네가 날 부모로 여긴다며? 나도 너 딸 같아서 때렸다. 왜 불만 있냐? 엄마가 딸 못 때려? 정신 차리라고 쥐어 박은 거야. 꽤 그만 부리고 얼른 가서 그릇들 좀 내와.
여기다 전 좀 담아두게. 냉큼 안 가냐? 애가 눈치라도 있어야 덜 미워하지. 아유. 어머님의 말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셨죠. 기승전결 저는 고하기 때문에 어디서 본 거 없이 자랐다는 전제를 깔고 가셨거든요. 몇 년을 구박받고 살으니 오히려 적응도 되더군요. 이래서 미운 정도 드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한참 코로나가 심해 친정오빠는 한국에 나오지 못했죠. 몇 년 만에 친정오빠 얼굴을 보나 했더니 전염병으로 인해 오빠가 한국에 나오는 건 무산되었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애 낳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죠. 아니, 지금 세상이 난리야. 안 그래? 아휴, 조카 태어날 때 맞춰서 꼭 가고 싶었는데 어쩌냐? 힘들었지? 애 낳느라. 오빠라도 꼭 옆에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친정이 어디 있어. 그래도 김서방이 살뜰히 잘 챙겨줘. 시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저 손주일 거 아니야. 그래도 장하다, 내 동생. 이제 엄마가 되다니. 한국 들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갈게. 그럼 시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시지. 오빠, 그럼 코로나 조심하고 올 수 있을 때 꼭 와. 알겠지? 전화 고마워. 차마 시부모님에게 구박받고 있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타지에 있는 오빠 마음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오빠가 한국에 나오는 것은 무산이 되었고 전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을 텐데 이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만큼은 엄마 아빠 없는 아이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굳센 다짐도 들고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가던 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돈봉투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그동안 당했던 시집살이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아니지만요.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무 어른답지 못했지? 우리 첫 손자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세아가. 모든 거 다 잊고 새로 출발하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서야 며느리로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좋네요. 너희 부모님도 널 이렇게 낳아놓고 먼저 가셨을 때 얼마나 옥정이 무너졌겠니? 내가 참 어른답지 못했지. 아버님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똑같으셨죠. 어머님은 저를 안쓰러워하기보다 그냥 부모 없는 천의 고아인 제가 며느리인 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아도 시어머니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이해가 안 갔죠.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얼마 주디? 참나, 애 낳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돈까지 갖다 바쳐? 나원 참, 애 못 낳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네? 그냥 용돈 주신 거죠, 뭐. 그리고 어머님, 아이 낳아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를 어떻게 키우셨을지.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됐다. 그런다고 내 마음이 뭐 풀릴 것 같냐? 니네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노력할 필요 없다 이거야. 또 한번 대들어보지 그러냐? 넌 그런 게 잘 어울리거든. 바락바락 본데 없는 거, 어머니, 너무하세요.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됐어. 그만하자. 너랑 얘기하면 또 나만 나쁜 셈이지, 안 그래? 그만둬. 에휴.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해도 어머님은 똑같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코로나가 조금 풀려
사람들이 국외의 국내로 오갈 수 있게 되었죠. 마침 아이의 돌잔치도 할 겸 저희 오빠는 드디어 한국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던지. 오빠가 영국으로 떠나고 한 번도 한국에 나온 적이 없으니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는 오빠를 마중하러 공항에 나갔어요. 멀리서도 훤칠히 보이는 저희 친오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오빠, 여기야 여기. 진짜 내가 못 살아. 어쩜 이리 똑같아? 한눈에 봐도 알겠다. 더 멋있어졌는데? 역시 외국물이 좋은가 봐. 연희야, 반갑다 진짜. 김서방이라고 해야 하나? 반가워요. 연희 오빠 이연우예요. 처음 보죠? 우리 연희 보살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반갑습니다 형님. 연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미남이신데요. 키도 크시고 한국에 계실 때 말만 하세요. 제가 쭉 모시겠습니다. 일단 저희랑 밥부터 드셔야죠.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처음 뵙지만 되게 낯이 익으신 게 딱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요. 남편이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찌나 그날은 말이 많은지 저 역시도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오빠에게 한국 관광을 시켜주고 맛있는 밥집 그리고 오빠가 묵을 호텔까지 싹 다 예약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오빠는 영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오빠와 함께 발을 맞춰 걷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남들에게 쉬운 거지만 저에겐 가족이란 정말 특별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오빠도 오랜만에 한국에 나온 게 좋은지 영국 생활 얘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생각보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신다고 하였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제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했다고 하였죠. 전 오히려 오빠라도 사랑받으며 잘 지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돌잔치 날 처음으로 저희 시댁 식구와 마주하게 된 오빠였어요. 저도 친오빠를 처음 소개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긴장되기는 매한가지였죠. 친오빠가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정적이 흐르며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한 거였거든요. 강영숙 씨? 강영숙 씨 맞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 기억 안 나나요?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오빠의 말에 사색이 되어 돌잔치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오빠가 뒤따라 나갔죠. 거기서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아니면 죄 지은 사람은 언젠가 걸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 동생 시어머니였어? 그동안 아들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죽었어? 누가? 네 엄마야? 웃겨. 사람 잘못 봤어요. 이봐요. 영국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더니 외국 음식 먹고 탈난 거 아니에요?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시어머니 성함은 또 어떻게 알고? 머리 아파. 말 좀 해봐. 당신 얼굴 보자마자 알겠더라. 나 고원에 처음 버리고 갔을 때 그 얼굴 그대로 주름살 생긴 거 말고는 그대로야. 돈도 없고 몸도 약한 우리 아빠 버리고 새 시집 간다고 나 버리고 가더니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 연희야, 나 사실 네 친오빠 아니야. 너희 친부모님이 날 걷어두셨어. 그땐 아이가 없으셨거든. 저 여자가 날 키운 거보다 너희 친부모님이 날 키워주신 은혜가 더 크고 너 한 번도 내 동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그 후에 엄마 아빠가 너 가지신 거고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셨고, 우리 둘만 남게 된 거야. 근데 저 여자가 너희 시어머니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루도 당신 원망 안 한 날이 없었어,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친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 어머님이 오빠의 친엄마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려? 말이 안 되잖아. 뭐? 왜 나 때문이니 그게?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클 수나 있겠어? 내가 널 낳아줬으니 이 정도로 사는 거지, 안 그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그럼 친남매도 아니잖아. 완전 천의 고아구나, 연희는. 당신 그만하지 못해? 못 들어주겠네, 진짜. 사돈 총각 말이 사실이면 이렇게 끔찍한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살았다니. 저 결혼이라더니 다 버리고 나한테 시집 온 거였어? 그렇게 뻔뻔한 여자였어, 당신이? 애초에 마음이 곱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뒤따라 나온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의 돌잔치는 쑥대밭이 되었고 초토화 현장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진행 도우미들도 이건 웬 콩가루 집안이냐며 수근수근 거렸고요. 사실을 모두한 남편과 도련님들도 충격을 받으셨죠. 전 그 와중에 저희 오빠가 제일 걱정되었어요.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알고 보니 친남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없는 저를 끝까지 동생이라고 챙겨준 사람이니까요. 오빠, 괜찮아? 얼마나 놀랬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진짜? 인연이란 게 신기하네. 준성 씨 어머니가 어떻게... 미안하다. 너만 곤란하게 한 건 아닌지. 근데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해. 그 여자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은 모를 거야. 지금까지 뻔뻔하게 살아온 거 보면 너희 부모님이 날 제일 사람답게 키워주셨어. 진짜 내 은인이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효도 많이 했을 텐데. 설마 연희 너 내가 네 친오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아니지. 오빠는 내 친오빠야. 누가 뭐래도 나한테 오빠는 오빠밖에 없는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마. 오빠는 조금 한국에 머물다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순간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했고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희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내가 널 낳아줬으니 지금 영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치더군요. 정말 저 모습이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본인도 자식을 천의 고아로 만들어 놓고 며느리인 저에게 천의 고아라고 말이 나왔을까요? 이런 모습만 봐도 정말 소름이 돋았고 다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오빠는 그래도 워낙 시어머니에게 엄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 보였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아들들은 죄다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고 시아버지마저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정말 못된 사람의 말로였어요. 시아버지는 말했죠. 당신이랑 못 살아. 날 39년을 속였어, 당신이. 어떻게 그래? 소름 끼쳐서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이혼하자. 뭐예요? 절대 못해요. 이혼이라뇨. 절대 안 돼.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 어디 가서 살라고? 방은 구해줄게. 나가줘. 더 이상 당신이란 여자랑 얼굴 맞대고 못 살겠으니 어떻게 지 자식 버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날 속여가면서까지 더 이상 노여워하지 않을게. 그냥 이혼해, 깔끔하게. 그게 애들도 바라는 일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혼을 해? 잘 살고 싶어서 자식 버린 게 죄야? 당신도 내가 내조 잘해줘서 지금까지 행복했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러냔 말이야? 내가 내 아들 안 버렸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알아? 고마워하기는커녕 뻔뻔해도 유분수지.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당신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소름이 끼쳐 살 수가 없어. 알겠어? 시어머니는 70이 넘어서 이혼을 당하셨어요. 동서들도 웃긴 게 그렇게 시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니 이혼하고 나서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아주 그 꼴이 우스웠고요. 남편은 중간중간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래도 혼자는 어머님을 종종 뵈러는 가더라고요. 형제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저에게 어머님을 뵙자는 말은 일절 안 하고요. 도련님들은 나의 어머님과 손절했다고 했고요. 정말 젊어서 죄 지은 것이 지금의 화살로 돌아올 줄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렇게 본인만을 위해 사시는 분, 지금이라도 혼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되었네요. 제 남편만 아니면 어머님은 이 나이에 철저히 혼자가 되신 거죠.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인연이란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죄 짓고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 이후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오히려 시아버지가 더 잘해주셔서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충격이 크셨지만 저희 아이 재롱 보는 덕에 살고 계시고요. 시어머니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더 집안이 평화로워졌어요. 시아버지가 절 예뻐하는 걸 알아서 동서들도 이제 깝죽거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랑받기까지 길고 긴 시간 돌아왔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꼭 잘못은 하고 살지 않길 바랄게요. 언젠가 돌아오더라고요. 전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살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뿐인 오빠와 통화를 하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가 생각나서 글을 끄적여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리 좋은 신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신랑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하나만 보고서도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말이 정말 잘 통했고 서로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좋았어요. 구김살 없이 밝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구나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엄마 계모야. 나도 고등학교 되어서 알았어. 그래서 대학 오자마자 자취하게 되었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엄마도 계모고 우리 누나도 배다른 누나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내가 3살 때 재혼을 하셨어. 아, 정말? 그래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사실 직장에서 본가가 멀지 않은 곳이라 조금 의아해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때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너라면 사실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나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명절이나 그럴 때도 본가는 안 갔던 거였어? 아빠가 계시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연애를 하던 초반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본 가정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었죠. 그런 남편의 말에 연애를 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연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나는 크면서 엄마와 누나에게서 많이 차별을 받았어. 누나랑은 7살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차별이 심했어.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누나와 나는 정말 다르게 대하셨거든.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나를 돌봐주었던 사람은 엄마였어.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누나와 나를 비교하고 차별했어. 승준아, 정말 힘들었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해줘서 고마워. 난 결혼하고 우리 집과는 인연을 끊을까 해. 아빠와는 교류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버텼어? 3살 때부터였으면 거의 30년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야? 그러게. 너무 어릴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한 번은 엄마랑 누나랑 둘만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더라고. 평소에도 둘이서만 외식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 그럴 때면 저녁에 들어와서 싸온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서 저녁으로 때웠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은 날은 그냥 굶다가 다음날 가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배 채웠지 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삐뚤어진 곳 없이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이죠. 신랑 역시 혼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혼자서도 잘 버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거죠.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얼른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미 시부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서 집안의 실세는 시모였었죠. 시모의 차별은 형님이 의사가 되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의사인데, 정말. 대입 때부터 눈치란 눈치는 다 봐야 했어. 물 마시는 것, 문 여는 것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지.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나와도 많이 비교를 했어.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내 길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정말? 그래도 당신 학창 시절에 공부 꽤나 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못했던 건 아닌데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정말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서 바로 대학은 다른 지방으로 지원을 해 자취를 시작했어. 외로웠겠다. 나도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 지금 사는 곳보다 본가가 회사랑 가까운데 왜 굳이 나와서 살까 싶기도 했거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혼자 사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지만 온전한 가족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결혼은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밖엔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았어. 시모와 형님의 태도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내를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정성이었고 진심으로 행동을 했어요. 항상 다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을 때보다 다퉈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신랑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친정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빴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1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저는 수연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가? 자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집도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쪽 집안은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않지만 쭉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군.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가? 네,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제 친모는 아니시고요. 제 누나 역시 배다른 남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기 버거우셔서 3년 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고 형님과는 배다른 남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다 얘기를 하는 모습에 친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장을 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자신이 결혼을 누구와 하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형님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인사를 가던 날 시모와 형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승준이랑 만난다는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여기 약소하지만 선물 받으세요. 너 진짜 약소하게 준비해왔다. 적어도 처음 인사 올 거면 가족들 취향이라도 좀 조사하고 오지 그랬니? 이게 뭐야 정말? 아휴 웃긴다. 그지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쨌든 승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너희 집에는 벌써 인사했다고? 네, 저희 집에서는 다들 찬성하셨어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근데 원래 남자 집안에 먼저 허락받아야 되는 건 몰랐어? 배운 게 없어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아니 원래
순서라는 게 있고 차례라는 게 있는 건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여자 집안 먼저 인사를 가냔 말이야, 내 말은. 아,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간을 먼저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먼저 인사를 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어차피 허락을 해줄 건 아니었다만. 네?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 승준이 대기업에 넣어놨는데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랑 짝을 지어주겠니?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한다고 하면 찬성하마.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결혼을 너희들끼리만 정하고 결정해? 원래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래, 승준아. 너 정도면 어디서 낮게 볼 급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집안이면 괜찮은 집안인데 왜 저런 집안하고? 초면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니? 얘 승준아, 너 정도면 더 급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다.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렴. 그래. 정 만날 사람 없으면 내가 의사 후배들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정말 창피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저희 집안 어딜 가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집안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처음 인사 오는 제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니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크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가 괜히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어쨌든 승준 씨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한 번은 봐야지. 그래도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게, 나도 놀랐네.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래도 성인이고 남이니까 저 정도지. 당신은 어린 나이부터 저런 말들을 들어왔던 거잖아. 엄마며 누나가 하는 말은 다 화살처럼 나한테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엄마랑 누나 앞에 서면 기가 죽었었지. 근데 이번에 너 데리고 가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부를 만나 자신은 결혼을 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나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것이 모두 오해며 엄마와 누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다 시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 온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님과 형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엄마랑 누나도 결혼식까지 별 말은 안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빨리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자.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신 거야? 저번까지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아빠가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마 지금 전 재산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보자. 그래. 어차피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구해줄게.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수연아.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약속처럼 시어머님과 형님 모두 아무런 참견을 하지 않으셨죠. 결혼식 당일에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는지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여기 결혼식장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곳을 골랐니? 그니까 오신 하객분들이 다 욕하겠어. 거기다가 드레스는 그게 뭐니? 네 체형에 그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화장이라도 좀 이쁘게 하던가. 화장도 이상하고, 아휴,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안 이쁜 것 같아. 아유, 그러게 말이야. 원래 신부가 결혼식 꽃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은 꽃이 다 시들어 버렸네. 그니까 엄마, 벌써부터 이렇게 시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니까 옳게 나한테 좀 이것저것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도 내 안목은 믿을만한데. 아, 그러신가요? 처음부터 형님께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형님 눈이 그렇게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짝을 못 찾으셨나 보다. 형님이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앞으로도 조금 희박할 것 같네요. 눈이 높아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니 시어머님과 형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모두 끝이 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신혼여행지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던 날 갑자기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시댁에 보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시댁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수연아, 아마 너희 시댁 가는 날에 맞춰서 이바지 음식 갈 거다. 이번에 엄청 신경 써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랑 같이 잘 먹고 오너라. 아빠,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러냐?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면 한 번씩 인사는 하는 게 좋단다. 우선 이번에는 보냈으니 가서 같이 맛있게 먹어. 저희는 원래 신혼여행 후에 시댁과의 발길을 끊으려고 했지만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들어오자마자 부랴부랴 챙겨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들어가 보니 식탁에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시모와 형님은 제 손에 들린 선물 상자만 받아 뒤지기 시작하셨죠. 어머, 얘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화장품 하나를 안 샀니? 적어도 하나는 사서 선물로 나눠줘야지. 겨우 크림 하나가 전부야?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뭐? 아, 그 음식들 말이니? 아니 원래 안 보내기로 한 걸 왜 이제야 챙기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받긴 했지. 그거 어디 두셨어요? 그래도 이바지 음식이라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저기 베란다 쓰레기통 한번 봐보렴. 아까 같이 넣어놓았어. 저는 시모의 말에 놀라서 부랴부랴 베란다 쪽으로 향하였어요.
거기에는 비닐도 채 뜯기지 않은 채 포장이 된 이바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가 무척이나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묻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바지 음식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음식 보내면 어떻게 하니?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맞아. 이거 보내도 다 부담인데 이걸 왜 보내냐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주야장천 볼 텐데. 그래, 음식을 해서 보내는 게 어디 있니? 요즘 세상에.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런 허례허식도 하는 거다. 아무튼 급이 맞지 않으니 이런 황당한 일도 있고 참 내가 너무 답답하네 정말. 저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베란다에 버려져 있는 음식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정성으로 준비를 해준 친정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도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시모아 형님에게 말을 했죠. 이건 원래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이바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버리시다뇨. 어머, 얘 좀 봐라. 너 조금 있으면 나한테 치겠다. 어떻게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오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면 되니? 그리고 약속도 안 한 이바지 음식 갑자기 보내면 우리가 얼싸 좋구나 반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보내면 우리라고 당황스럽지 않겠니? 아이,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뭔 얘기를 한다고 통하기나 하겠어? 이래서 주제 모르는 애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이것 봐. 결혼 첫날부터 시댁에서 쌍심 지켜고 화내는 거. 넌 주제 넘게 급 높은 집안으로 시집을 오더니 이거 봐라. 너네 친정에서는 굽신굽신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을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 부리는지 모르겠다. 하긴 뭐 다른 건 못 챙겨도 이런 건 좀 챙겨야지. 그래야 급이라도 맞춰서 결혼하는 거니까. 암튼 그건 이미 버렸으니 우린 나가서 밥 먹자꾸나. 시모아 형님은 저를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를 한 것을 무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친정을 무시했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승준이 너는 어릴 적부터 찌질하더니 지적도 찌질한 사람으로 잘 골랐네.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다, 야. 그러게 말이야. 내 피를 좀 물려받았으면 이렇게 찌질하지는 않았지. 남의 피 섞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시모아 형님의 발언에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바지 음식을 모두 뒤엎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지만 시모아 형님은 드디어 제가 미쳤다며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바지 음식 안쪽을 보던 남편은 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모아 형님 쪽으로 서류 뭉치를 던졌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왜 네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해?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게 뭐야?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한 거야? 어째서? 왜? 당신 애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이미 가족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 근데 아빠가 이번에 당신 애들이 나한테 한지 모두 알게 되었어.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예, 내가 뭘 너한테 못해줬다고 그런 말을 해?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그동안 그래도 엄마라고 대접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엄마 아니야. 너 지금까지 고이 키워줬더니만 엄마 뒤통수를 쳐? 야,
네가 그냥 공짜로 컸는 줄 알아? 너도 다 돈 들이면서 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껏 그래도 엄마랑 누나 대접을 해왔잖아. 근데 당신네들 하는 꼬락소리를 보니 안 되겠어. 남편이 시모와 형님 앞으로 던진 서류에는 시부의 재산 중에서 대부분을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겠다는 서류였어요. 이 증여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온 증여였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아빠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황당해하는 시모와 형님을 뒤로하고 저희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길에 해준 남편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처가댁에 갔었어. 수연이 너는 내 사정을 그나마 잘 알고 있지만 처가댁 식구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든 아빠든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러셨구나. 난 결혼을 하기 전에 상황도 다 얘기를 해드렸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계획으로 생활할 것인지도 모두 말씀드렸어. 장인어른도 변호사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로 했지.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아시는 변호사 통해서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었어.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아빠는 사실 그동안 엄마랑 누나랑 통화하면서 다 녹음을 해놓았어. 메시지도 저장해 두었고 그걸 다 모아서 보여드렸지. 처음에는 하나도 못 믿어 하시다가 여러 번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그제야 믿으시더라고. 아빠도 근데 깜짝 놀라셨어.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농사만 지으시는 줄 알았는데 원래 변호사였다고 말씀드리니까 엄청 놀라셨어. 아, 그렇구나. 아빠도 뭐, 한때는 변호사셨지만 지금은 아니라서 나도 딱히 말하지 않았던 것 같네. 뭐 괜찮아. 어쨌든 변호사 도움으로 문제없이 증여를 받았고 아버지 유언장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 아마 엄마랑 누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마 당신한테 막 대했을 거야. 그래야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당신이 자신들보다 한참 밑에 있어야 다루기 좋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 아무튼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버님이 이바지 음식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혼여행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그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100%는 아니었어. 그런데 정말 막장으로 나올 줄이야 몰랐지.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헤어지실 모양이야. 시부는 바쁜 자신을 대신해서 어린 아들을 키워주겠다고 했던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집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갔을 때마다 진수성찬이며 자신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시모를 믿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뿐만 아니라 예비 며느리에게까지 막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들과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동안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렇게 남편은 일부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시부의 명의로 유지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일들이 더 생겼습니다. 의사 형님은 시부의 재산만을 보고 무리해서 개원을 했어요. 시부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물려줄 것이라 자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재산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한 번은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어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절대 연락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아, 그게 혹시 승준이 증여받은 건물 수익이 얼마나 되지? 그건 왜요? 저도 그건 관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직접 전화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잘 지내고 있지? 나 병원 개업했어. 알고 있어? 네, 들었어요. 이번에 개업하셨다고. 병원 손님들은 많이 오세요? 뭐 형님은 잘나신 급 높은 분이니까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 조금 힘들어. 무리해서 병원 개원했는데, 자금줄은 늘어나지 않고,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 벅차서 안 되겠기에 올케한테 전화해봤어. 저한테 왜? 제가 뭔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 알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형님, 진짜 웃기시네요. 그렇게 급 안 맞는다고 하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높은 급가 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형님을 거절하고 나서도 여러 번 형님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었는지 살고 있었던 집도 모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얼마 못 가 병원 문을 닫게 되었죠. 시아버님의 재산만 생각해서 빨리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의 재산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모든 채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님과 시모의 경제적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를 한 후에 시댁에서 나와 살게 되셨습니다. 시모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결사 반대를 하고 계셔서 집만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 엄청난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지 않았어. 알아?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이미 승준 씨는 혼자서 살고 있었잖아요. 어머님,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어릴 적 승준 씨만 놔두고 외식 나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여행 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신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봐요. 어머, 어머님, 벌써 치매에 오신 거 아니시죠? 뭐? 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너 이렇게 나 무시하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 네 시아비가 약간 나한테 화나서 그런 거지. 원래 화 풀리면 그럴 사람 아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사과하렴. 죄송하지만 사과는 못 하겠는데요? 제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죠? 뭐? 이 막대 먹은 게? 너 이렇게 가족 갈라놓으려고 승준이한테 접근한 거지? 우리 재산 많이 있는 거 미리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내가 괴물하는 것도 다 알고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모던 친모던 승준 씨에게 소중한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대해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먼저 도를 넘으신 건 그쪽이세요. 그러니 감당도 그쪽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시모와 형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해주는 말로는 증여를 해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오면서 자신만 버틴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실 나는 살면서 나만 조용히 있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나 때문에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에게도 죄송했고,
열심히 일하느라 집에 올 수 없었던 아빠에게도 미안해서 새엄마와 누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정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를 만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곧대 높던 의사 형님은 결국 채무를 다 부담하지 못했고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형님과 시모는 밤낮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부의 재산으로만 놀고 먹으며 살았었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혼을 생각할 때 주변에서 집안을 꼭 봐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막상 남편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잘했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